오늘은 사회문화 2번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격을 지닌 존재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 얘기하고 있고요. 인격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인격과 관련하여 자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인격의 인정, 자유의 인정은 근대다. 그러면 앞에서 보편적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격과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다. 시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자연적으로 지닌 존엄한 존재이며 계속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이러한 권리가 개개인에게 주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정신과 그 정당성에 대한 자각이 근대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 자유, 평등, 존엄과 같은 인격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근대에 들어와서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헤겔은 인간은 본선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유롭다 라기보다는 자유의 이념 자체가 점차적으로 주체화되고 실현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인간의 자유 그리고 인격이 근대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여기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념 자체가 점차적으로 주체되고 실현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헤겔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또 설명을 해주네요.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타인에게서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투쟁을 벌이는데 이를 인정투쟁이라 하며 인정투쟁은 자유실현의 초석이 된다고 보았다. 인정투쟁. 그리고 이것이 자유실현의 초석이 된다. 누구 생각인가? 헤겔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은 인간의 인격이나 자유의 인정에 대한 헤겔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헤겔의 관점이 표현된 개념이 인정투쟁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인정투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문단입니다. 인정투쟁이 뭐예요? 자유실현의 초석. 자, 여기서 이 인정투쟁이라는 건 인격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 타인에게서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 이런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헤겔의 관점이죠. 인간들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자, 헤겔의 전제입니다. 인간이 동등한 인격체. 인격적 존재는 자신의 내적 목적을 지니는 존재이며 자유로운 좀 올려볼까요? 의지를 발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는 존재이다. 자, 여기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또 개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지의 발휘. 여기 또 나오죠?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인간은 자기의식적 존재이다. 인간은 서로 자기의식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하는 상호 인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말하는 상호 인정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자기의식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상대방도 인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개인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사회적 삶의 긴장으로 자리 잡는다.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동그라미가 쳐지는데요. 이런 글들은 좀 어렵죠. 이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요구가 처음부터 사회적 삶의 긴장으로 자리 잡는다. 사회적 삶의 긴장이 된다는 거죠. 한 개인은 삶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 법, 그리고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조건은 고정 불변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투쟁에 의해 그리고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에 의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여기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연되거나 계속 덧붙여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사회적 조건의 특징이죠. 따라서 인정투쟁은 다시 인정투쟁 얘기하네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발생하지만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 요 따라서의 부분은 앞에서 했던 요 얘기와 요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이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데 사회적 조건은 투쟁과 합의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형성될 수 있다 했으니까 인정투쟁은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발생한다.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 사회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헤겔의 전제에 있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전제와 인격적 존재의 개념, 즉 그리고 자기의식적 존재. 인간은 자기의식적 존재다.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인간은 자기의식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점의 특징, 동등한 인격체, 자기의식적 존재. 그러면 인간이 갖는 헤겔의 관점, 인간은 자기의식적 존재로서 상호 인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삶의 긴장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사회적 삶의 긴장을 이 사회적 삶의 긴장이 이 사회적 삶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조건 그리고 이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인정투쟁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발생하지만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 자유의 실현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헤겔은 타인에게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헤겔의 관점이고요. 타인에게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 자, 이 말은 인정투쟁이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천적 정치적으로 관철하는 사회 내적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예.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를 관철하려는 내적 동력이다 라고 보았대요. 관점이죠. 헤겔이 인정투쟁을 사회 내적 동력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즉 인정투쟁은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기존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인정투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인정투쟁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 제시하고 있고요. 원인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의 주인 노예 변증법을 살펴보자.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만 노예는 주인의 향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생산과 봉사를 담당하며 종속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관계는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기초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노예의 노동이 없으면 자신의 존엄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한편 노예도 자신이 자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노예가 자유와 자기의식을 자각한다 해도 주인이 그것을 순순히 인정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고 노예는 자신의 내면에서 눈뜨기 시작한 자유와 자기의식에 대한 자각, 그로 인한 인격적 욕구를 버릴 수 없다. 노예는 갈등과 모순을 겪으며 자유와 자기의식을 실현하고자 투쟁한다. 자, 노예가 인정투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등과 모순은 노예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이 갈등과 모순은 노예 스스로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모순이죠. 노예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노예의 내면에서 주인 의식과 노예 의식의 대립을 재현한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주인 노예 변증법인 것 같아요. 아마도 헤겔은 자기 의식의 고양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단계는 주인의 권리 의식과 노예의 권리 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자기 의식의 고양이라는 게 첫 번째 여러 단계다. 두 번째 그 단계는 권리 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투쟁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으로서 서로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아가게 하며 이는 공론장을 통해 제도화된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문단은 헤겔이 인정투쟁이 내적 동력이 된다고, 사회의 내적 동력이 된다고 하면서 인정투쟁이 나타나는 원인인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과 관련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특히 노예가 갈등과 모순을 겪으면서 자기 의식을 실현하고자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 의식의 고양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단계가 권리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 되니까 계속 이런 투쟁을 하면서 정체성을 인정받는 노력으로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데 이것이 공론장을 통해 제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인정투쟁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노예의 관계의 역전이 아니라 어디에도 노예가 없는 상태, 즉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호 인정이 인정투쟁의 끝이다. 그래서 상호 인정이 인정투쟁의 끝이다. 헤겔은 이를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 및 통일 과정으로 논증해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끊고요. 헤겔이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 및 통일 과정 되어 있습니다. 인정투쟁의 변증법은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상호 인정하고 타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을 절대적으로 이루는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인정투쟁의 변증법은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상호 인정의 실현은
투쟁하는 대립자 중 하나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인정의 실현이라는 게 투쟁하는 대립자 중 하나의 개별성과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암과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 서로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암과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키는 것, 이게 상호 인정의 실현이 이게 나타나는 거죠. 상호 인정은 내가 나 자신의 특성을 지향하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함으로써, 그리고 타인 또한 자신의 특성을 지향하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함으로써 보편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상호 인정은 결국 직관을 통한 보편성의 정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특수성과 타인의 특성의 대립을 해소하여 보편성과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하고, 특수성의 대립을 해소해서 보편성과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융합과 통일이 달성되는 것이다. 보편적 자기의식, 보편성의 창출과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융합과 통일이 달성. 그러므로 이러한 인정투쟁의 구조는 인간들의 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자유를 통합하는 사회질서, 즉 삶의 구조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인정투쟁의 구조가 삶의 구조 전체로 확장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와, 글이 해겔의 철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어렵네요. 인간이 인격을 지닌 존재이고 자유가 평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근대에 거쳐서 보편화됐는데, 이를 보는 해겔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회복하기 위한 인정투쟁이 자유실현의 초석이 된다고 본 거죠. 해겔은 인간들이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인격적 존재가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해서 자유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인간은 자기의식적 존재인 거죠. 인간이 자기의식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도 인정하는 상호 인정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긴장은 왜 나타나냐?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이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고, 이것이 사회적 조건이라는 것은 또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투쟁은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발생하지만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게 되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노예도 자유와 자기의식을 자각을 하지만 그것이 쉽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식의 고양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면서 권리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과정. 그래서 어디에도 노예가 없고 모두 주인이 되는 상태. 즉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호 인정으로서 인정투쟁이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대립 및 통일 과정. 그래서 보편적 자기의식, 그러니까 특수성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암과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하면서 타자를 직관해서 보편성,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는 어떤 보편성을 끌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조금 다시 여기다 설명을 덧붙여보면, 인간이라는 건 동등하다. 인격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인격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 자기의식적 존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실현하는데,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것을 인간이 인식을 하고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여기서의 자유 실현은요, 자신과 타인의 자유를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이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 이 자유가. 박탈하거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탈하거나 박탈당하는,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당하는 이런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한 건데, 이 개인의 삶이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사회적 조건이 개입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조건이 개입합니다. 네. 근데 이 사회적 조건은 가변적인 거라.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투쟁은 이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발생하지만, 이 제도화된 사회적 틀, 사회적 조건을 벗어나는, 자, 이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조건을 인정투쟁이 이를 통해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인정투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관찰하는 사회의 내적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투쟁은 그래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의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상태가 있으면 이 사회적 조건이 인정투쟁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분명히 비동등하고, 주인은 마음대로 하고 노예는 따라야 되죠. 근데 이러한 관계의 균열이 생기는 건데, 주인은 노예의 노동이 없으면 자기 조동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주인이 노예에 의존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노예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둘 다 자기 의식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점점 생겨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모순을 인식하고 이것을 계속 자기의식하고 자의의식하는 이러한 자기의식 고양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정투쟁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상태로 끝이 난다는 거죠. 상호 인정. 이 상호 인정은 어떻게? 주인이든 노예든 각자의 개별성이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에 주목해서 상호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읽기는 일단 여기서 끝.